금요일에 한 100문제 낼 거야 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항상 100문제 못 미치게 내려고 자꾸 생각하고 근데 저기 선생님 문항수를 이게 좀 체크하면서 내려고 써놨는데 60몇 문제 정도 되는데 블랙라벨 연습 문제 2단계도 한 페이지가 껴있어. 그러니까 그걸 고민하고 시도하는 시간을 합쳐서 100문제를 푸는 느낌의 시간을 써라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페이지 그냥 다 백지 쳐놓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빨랑빨랑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저 중에 60몇 문제 그냥 40개 정도 제대로 풀고 나머지 20몇 개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줄여서 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해줬으면 좋겠고 236쪽 이제 블랙라벨 236쪽입니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단어들 이제 또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함수라는 이제 이름의 단어인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과 되게 거의 같거나 유사한 내용도 있는데 아예 함수라는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단원이야. 지금 여러분들 배운 거랑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그거 이제 또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데 수학적으로는 근데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수학적인 의미를 따질 때는 좀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36쪽 이제 볼 건데 얘들아 함수라는 거는 규칙을 갖는 대응 관계 어떤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해.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배울 때 여기 나와 있는 규칙이 바로 함수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x라는 거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1이 더해지는 규칙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y 값이 어떤 연산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해서 이 결과물을 더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y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함수값이라고 이제 배웠어. 맞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줄게요. 보자. 우선은 이 대응이라는 말 안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씩 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있는 거야. 대응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함수는 x값은 x값 한 개에 y값이 무조건 한 개씩 연결이 돼야 해. x값 한 개에 y값이 한 개가 연결이 돼야 돼. x값이 하나인데 결과가 두 개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고 이 x들이 들어있는 집합을 대문자 x라고 표현을 할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대응 관계를 표현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x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이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y 값에 해당되는 값들의 집합을 이제 대문자 y라고 표현을 할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3, 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도 하자. 1, 2, 3, 4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해볼게. 예를 들어서 x 값이 1일 때 y 값이 2가 되었어. 그리고 x 값이 1일 때 y 값이 3이 되었어. 그리고 x 값이 3일 때 y 값이 4가 되었어. 그러면 x 값에다가 몇을 더해서 y 값이 만들어진 거야? 1이 더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진행되는 함수를 선생님이 f라고 했을 때 f라는 함수는 x 플러스 1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표현이 되게 어색하고 낯설 수 있는데 요 표현은 이거
거랑 똑같은 거야.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쓴 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fx가 뭐죠, 얘들아? fx가 여기서 함수값이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1. 얘와 얘가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결론이 나오는 요런 관계를 우리가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게 바로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다가 이제 쓴 거를 순서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은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2죠, 그쵸? 그래서 2,3, 3,4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선생님 여기다 쓴 것처럼 식으로 y값은 x값에 1을 더해도 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서부터 중요해. 이 식에서 x에 저 그림을 봤을 때 모든 수를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1, 2, 3만 넣을 수 있는 거야? 1, 2, 3만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야. x가 1이랑 3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 x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올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x값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은 항상 실수 전체를 뜻하는 거였어. 실수 전체.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잖아. 그치?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모든 x값을 다 대입해서 y값을 짝지는 걸 점으로 찍어서 연결했더니 선이 된 거잖아.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실수 전체에 대한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을 정해놓고, 저렇게 x값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른 얘기들만 하는 문제들이 잘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x값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정의역. 이거는 정의역이라는 말은 앞으로 정말 많이 쓸 거야. 문제마다 계속 표현이 될 거고, 선생님도 수업하면서 계속 표현할 용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y값의 지금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공역이라고 부를 거야. y값의 집합을 공역. 그럼 이거를 식에다가 표현을 해보면은 y는 1 이상 4 이하고 y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y라는 집합 안에 이루어진 이런 원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나와. x한테 선택을 받은 y값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요 세 가지 용어를 엄청나게 많이 쓸 거고, 여러분들이 뭐가 혼란스럽냐면 초반에는 공역과 치역을 구분하는 걸 좀 혼란스러워해. 알겠지? 그러면은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함수값이라는 건 공역을 뜻할까? 치역을 뜻할까? 치역을 뜻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아까 여기 식에다가 x에 뭔가를 넣어서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바로 치역이 우리가 얘기한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용어들을 계속 쓸 거거든. 그러니까 이 용어가 매우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저기다가 표현한 저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볼 거야. 그래프로. 그러면은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식은, 관계식은 얘지만 얘를 실제로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운 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져. 그쵸? 근데 이거는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제한된 정의역에서 만들어지는 치역만 표현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2니까
얘 1,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3이니까 여기, 그리고 x가 3일 때 4니까 여기.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질문할게요. 이 그래프만 딱 문제 나왔어. 함수니? 저기 다시 봐봐. 함수가 뭐야? 함수 맞아? 함수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구조를 바꿔야 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거, 뭐 반비례 이런 것만 함수가 아니라 저렇게 점으로 찍혀 있거나 또는 더 이상한 모양으로 찍혀 있더라도 x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만 나오면은 함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한 좀 기본 구조를 좀 바꿔줘야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내 스스로가 좀 편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갖고 조금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지금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의역은 x의 모든 숫자를 다 넣은 거죠. 그쵸? 그럼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쵸? 그 다음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당연히 거기서 짝지어진 y들도 다 실수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공역과 치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공역과 치역을. 그럼 요 2차 함수로 이거를 구분하면 좀 편한데, 얘들아 공역은 똑같이 실수 전체야. 저 안에 유리수도 나올 거고 무리수도 나올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역은 실수 전체야. 근데 x의 선택을 받은 y 값들은 실수 전체니? 아니죠, 그렇죠? 음수는 아예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치역에 해당되는 y 값은 y가 0 이상인 실수가 되는 거야. 구분돼? 뭐가 치역이고 뭐가 공역인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생각하면은 이거를 구분하기가 좀 편하더라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럼 같은 경우도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익숙한 걸로 하면 자꾸 편하니까. 보자. 이거 1차 함수죠, 그쵸? 1차 함수 이 그래프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정의역 뭐야? 실수 전체지, 그치? 그 다음에 공역 뭐야? 당연히 실수 전체지. 치역 뭐야? 이것도 실수 전체죠? 여기는 선택 못 받은 y가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주고 공역과 치역을 구분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문제들이 꽤 나올 거야, 앞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라는 것의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이 236쪽에서 237쪽 첫 번째 개념까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도 책에도 자세히 많이 써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칠판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으면 내가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 좀 메모를 해놓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잠깐 기다려주세요. 뭐 1, 2분이면 좋겠죠? 선생님이 지금 좀 편하게 표현하려고 생략을 했는데 정의역, 동역, 치역의 역들은 집합을 뜻하는 한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배운 이유가 정의역, 공역, 치역을 집합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이 그래프의 이 함수의 정의역은 하고 준과로 치고 우리 조건제시법처럼 이렇게 나열을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표현법이야, 표현법.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역이라는 거는 집합으로 표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얼추 적었으면 진행할 거고, 아직 적고 있나?
여기 지우면 안 되는 사람 없죠? 지울게요. 얘들아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하나를 그렸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좀 해보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보고 이거 함수냐 아니냐 판단을 해볼 거예요.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아니죠, 그쵸? 왜 아닌지 선생님 보여줄게. 지금 x라는 정의역에 1, 2, 3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뭐 1, 2, 3, 4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요 정도만 써놓을게. 그래서 이제 짝을 지어볼게요. x가 1일 때 y가 얼마인 거야 그래프상에서? 1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대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 값이 뭐야? 1과 2가 돼버리죠. 그럼 요렇게 갖고 요렇게 갔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가 얼마죠? 1이죠. 요렇게 지금 대응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어떤 정의역의 원소 때문에 함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2 때문이죠, 그쵸? 2 때문이죠. x가 1일 때 y값 1, x값 하나에 y값 하나니까 오케이. x가 3일 때 y가 1, x값 하나에 y값 하나니까 오케이죠? 그쵸? 근데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얘 때문에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이 그림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럼 또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요런 그림들도 있어. 보자, 얘들아 요거는 함수야 아니야? 이거는 함수가 맞는 거야. x가 1일 때 y 얼마야? x가 1일 때 y 2. x가 2일 때 y 얼마야? x가 3일 때 y 얼마야? 그러면은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와서 그렇지 하나의 값에 하나의 값이 대응된 거는 맞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수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식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y는 k, k는 상수야. 이런 형태로 나와. 그러니까 x가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에 뭘 넣어도 결과가 그냥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x라는 미지수가 식 자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해보자. 얘들아 공역 뭐예요? 1, 2, 3이죠?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치역은 2만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갖고 이런 것들이 옳고 그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함수냐 아니냐를 자꾸 얘기하는 중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얘들아 얘 함수야 아니야? 원의 방정식 아니라고? 아니죠. 그쵸?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2라고 해보자. 그럼 x가 2일 때 y 값이 몇 개인 거야 지금? 2개인 거죠. 위에 하나 얘, 아래 하나 얘 이렇게 2개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함수야 아니야? 2차 함수. 아이 이름을 말해버렸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그쵸? 방금 내가 함수라고 했죠. 그쵸? 함수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볼게. 얘들 이거 함수야 아니야? 이건 함수 아니야, 그치? 그것도 예를 들어볼게.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 그치?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그래프 상에서 이게 점 그래프 말고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상에서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세로선이야, 세로선. 여기서 함수 판단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하냐면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야. 봐봐.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함수와 이루어지는 교점이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죠? 여기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죠? 여기 몇 개 생겨? 여기 몇 개 생겨? 안 생기죠, 그쵸? 그러면은 어떤 정의역은 짝꿍이 아예 없는 거고 어떤 정의역은 짝꿍이 하나고 어떤 정의역은 짝꿍이 두 개고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거죠. 2차 함수 볼게요. 교점 몇 개 생겨? 몇 개 생겨? 몇 개 생겨? 함수인에는 교점이 어느 구간에서 그리던 간에 하나씩 생긴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도 두 개 생기죠? 얘는 그림은 더럽지만 어딜 그려도 교점은 어쨌든 한 개 생기죠? 함수와의 교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함수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세로선을 그냥 직접 그려봐도 되고 당연히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그려봐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 책에 있네. 오른 뒤에 있네. 뒤에 238쪽에 그림이 있어. 안 해봐도 돼. 그래서 238쪽 맨 아래 그림이거든 얘들아. 맨 아래 그림 볼게요. 원 함수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세로선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그쵸?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1차 함수 이거는 당연히 함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하나냐, 0개냐, 뭐 2개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할 부분에서 마지막인데 좀 가장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무조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페이지를 237쪽 피시면 돼요. 237쪽. 얘들아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함수를 비교하는 거죠 지금 그쵸? 여기서 이거는 그 기억 니은 디귿리을 이런 보기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은 서로 같은 함수냐를 판단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지 보셔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지 봐야 돼. 그러니까 x에 들어있는 집합, x 값으로 넣을 수 있는 집합들, 그리고 y 값으로 나올 수 있는 집합들, 그게 범위가 같아야지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랑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두 식이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 같은 함수라고 이제부터 막 얘기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알겠지? 봐봐. 얘는 정의역, 공역을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얘는 정의역이 x 바 이렇게 써야 되지. 대충 쓸게. 요렇게 돼. 이게 정의역이야. 이게 정의역. 그리고 얘는 정의역이 2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x가 1일 때 y가 2고 이런 식으로 가서 5일 때 6이 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얘는 x가 2일 때 y가 3이고로 시작을 해서 4일 때 5로 끝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노란 동그라미 친 것만 봐봐. 똑같은 거니? 안 똑같잖아, 그쵸? 이걸 보면 안 똑같은 게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두 함수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식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을 항상 같이 봐줘야 돼. 정의역과 공역을. 그래서 그게 같이 있는 거를 좀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fx와 gx이면 f와 g가 같은 함수야.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표현을 왜 이렇게 기호를 써서 어렵게 했냐면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일단 fx라는 건 f라는 함수의 무슨 값이야? y 값이죠?
그쵸? 그 다음에 g라는 함수의 y값이죠. 그럼 fx랑 gx가 같다라는 뜻은 여기 있는 x 모든 x에다가 얘랑 얘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y값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랬을 때 두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y는 x제곱, y는 절대값 x.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식 두 개 썼잖아. 저거 식이 똑같아 달라? 다르죠, 그쵸? 근데 정의역에 따라서 얘네가 같은 함수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함수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볼게. 얘는 정의역이 0과 1이야. 그러면은 봐봐. 이 함수는 f라는 함수라고 할게.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얼마야? 0이죠, 그쵸?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할게요. 정의역을 0, 1로 해놓고 y값을 찾아볼게. 얘는 g라는 함수라고 해보자. x가 0일 때 y 얼마야? x가 0일 때 1일 때 y 얼마야? 1이죠. 그럼 밑에 있는 그림만 봐봐. 식은 다른데 입력한 값과 결과값이 똑같이 나왔죠. 이랬을 때 둘이 같은 함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괜찮지? 그치?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위에 써놓은 말을 예제로 든 거야 지금 선생님이. 위에 말로 샤라샤라 써놓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뜻이야. 식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정의역과 그 다음에 공역이 같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이게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가보자. 얘들아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함수식이 나와 있고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실수 전체야. 알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는 뜻이야. 정의역과 공역이.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243쪽이랑 244쪽 243, 44 여기 다 풀어봐. 기본 문제들인데 풀다가 무슨 소리지 하는 거 있으면 선생님 불러서 개별로 질문해. 정의역, 공역, 치역 쓸 때는 집합기호로 써주세요. 선생님은 대충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집합기호 여기 쓴 것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 정의역 땡땡 중괄호 열고 원소 쓰고 중괄호 닫고. 한 페이지 그 1번, 2번 풀었으면은 각자 채점도 해보고. 지금 2번 문제에서 하면서 들어. 43쪽에 2번 문제가 정의역은 다 실수 전체야.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다 달라. 문제마다 답이.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서 써봐.
2차 함수로 설명해줬었잖아, 그렇지?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면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어느 영역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반비례 그래프는 그 뭐지? 선생님이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정의역도 그렇고 치역도 그렇고 0은 될 수 없어. 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반비례 그래프는. 그래서 0을 제외한 실수라고 써줘야 돼. 정의역부터 쓸 때. 치역도 그거에 맞게 또 써주면 돼요. 뭐해? 또 선생님이 잔소리하게 만들려고? 저 정의역이 뭐라고 했어? X에 들어있는 원소들 그거를 집합 형태로 쓰라고 했잖아. 집중해서 들어. 야, 왜 순서쌍으로 써? 그건 순서쌍이잖아. 집합 기억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공역이 뭐야? 어? 공역을 마음으로 해줄게. 지금 이게 볼펜이라는 건데 빨간색 볼펜이야.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너한테 이렇게 몇 가지 써놓고 얘 이름 뭐였지? 얘 이름 뭐였지? 또 물어봤어. 근데 네가 지금 몰라.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응? 진실이 없었던 날에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정말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 그냥 용어를 보고 그 용어를 직접 써보는 중이야. 계산하고 수학적인 생각을 하는 중 아니라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수업을 안 들으면 사고를 내다니. 수업을 안 듣는데 책으로 공부하는 거랑 다를 경우가 있어. 정의역은 함수에서 x값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고, 집합역이라는 말이 집합을 뜻하는 한문이기 때문에 집합기호로 써줘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공역은 x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y값들을 공역이라고 했고, 치역은 실제로 선택을 받은 y값들이라고 했어. 그럼 공역이랑 치역 중에 누가 함수값이야?
치역이 함수값이야. 여기까지가 중요한 용어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게. 1, 2, 3 정해요. 공역 1, 2, 3, 치역 1, 2, 3이죠. 함수 맞아야 돼. 함수인지 아닌지 세. 됐어. 쓰지 마. 그럼 얘 말로 하자. 정의역 뭐야? 공역 뭐야? 어? 못 들었어. 치역은? 아니 반대라고 반대. 공역이 y 값들의 모임을 다 공역이라고 하는 거고 선택을 받은 애가 치역이고 그 선택을 받은 애가 함수값이야. 알겠지?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죠, 그렇죠? 누구 때문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잠깐만. y는 함수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함수를 판별하는 기준은 x에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나오는 함수예요. 잠깐만. 지연아, 이거 함수라고 했잖아. 상수 함수라고. 상수 함수. 맞다. 또 누구나 질문. 둘 다 함수야. 맞다.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최종 그래프로 그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4를 위치한 아래쪽에만 그려졌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들이 치어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y값이 실수 전체는 맞는데 마이너스 4보다 어떤 작거나 같은 실수라고 써주세요. y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그래서 244쪽까지 다 해결됐죠? 그쵸? 질문 없어요? 질문 없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 거고 숙제는 미리 써놨고 주간 테스트 목에 책 다 넣으세요. 너 좀 앞으로 좀 해. 뒤로 맨날 자꾸 도망가.